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는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떠올리기 힘든 그때입니다. 모두 저 때문인 것만 같거든요. 당시 엄마는 친구분들과 여행을 다녀오시다 집에 오는 길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여행을 가거나 일이 있을 때면 제가 모시러 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제가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라 엄마가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기에 워낙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해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셔서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제가 평소처럼 모시러 갔다면, 아니 저 대신 남편이 모시러 갔다면 하는 뒤늦은 후회로 참 오랫동안 아팠네요. 아니 지금까지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아빠는 오빠가 모시겠다고 하여 오빠네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빠와 저는 2살 터울의 남매입니다. 우리는 다른 집의 남매와 비슷했어요. 아니 그보다도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빠와는 어릴 때부터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고 중고등학생 때는 말도 거의 섞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지만 참 이기적이고 과묵하고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5년 뒤 오빠도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하면 새언니가 생기게 되니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유대감도 생기겠지 싶었는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언니는 깍쟁이 중에 깍쟁이였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두 부부가 부모님께 연락을 한번 하지 않고 가족 모임이라도 계획하려 하면 자기네 스케줄이 우선이고 명절에도 여행을 간다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곤 했어요. 부모님은 오빠 부부를 일찌감치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 잘 살면 되지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마가 돌아가시고는 아빠가 오빠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 사시던 집을 처분해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분명 오빠가 모신다고 했는데 아빠까지 함께 살기엔 집이 좀 좁다며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겠다고. 그런데 집값이 많이 올라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들에 아빠가 집을 팔아 돈을 합쳐 넓은 평수로 가자고 하셨다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합가하기 싫다고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라고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했는데 편했을 리가 있나요? 편안해야 할 집이 불편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계속해서 엄마 없이 어떻게 사시냐고 아빠를 걱정했고 결국엔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밖에 자기 가족밖에 모르던 오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오빠의 말들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같이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 낫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합가 3개월 뒤 아빠가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가방 하나 띡 들고 오셨는데 평소 아빠 같아 보이지 않아서 어쩐 일로 왔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그냥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딘가 모르게 아빠의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말씀을 하지 않은 아빠에게 많은 대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저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계시더니 이내 하교하고 돌아온 저의 아이들을 보며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간도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긴 했는데 그날은 유독 더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남편에게 아빠가 오셨다고 하니 퇴근길에 아빠가 좋아하는 장작구이를 사들고 와서는 장인 어른이랑 술 한잔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셋이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야식 삼아 소주를 곁들여 장작구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잔 드시던 아빠가 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그만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며 우시더라고요. 우리들 앞에서 강하기만 했던 아빠였는데 엄마가 떠나시고 나서 부쩍 약해지신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주말이라 늦지막히 일어나서 보니 아빠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라 전화를 해보니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하고 계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북엇국을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아빠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우울증인지 확실히 알 순 없지만 아무래도 좀 달라 보인다며 걱정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엄마의 빈 자리로 인해 아빠가 아직도 많이 힘이 드시나 보다 했습니다. 잠시 뒤 아빠가 오셨고 다 같이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빠가 안마 의자에서 안마를 하다 잠시 졸고 계셨는데 아빠의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밤새 잠을 거의 못 주무셨는지 잠에 빠져 계신 아빠가 낄새라 아빠의 휴대폰을 얼른 보니 휴대폰 액정에 며느리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주무신다고 말하려고 제가 받으니 휴대폰 너머에 새언니가 다짜고짜 아버님 어디세요? 아 진짜 이랑 골프 약속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만 두고 갈 수도 없는데 어제 나가서 여태 안 오시면 어떡해요? 얼른 빨리 들어오세요. 단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새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새언니 아 아가씨? 아가씨가 왜? 아니 왜 아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세요? 아빠 저희 집에 온 거 모르셨어요? 새언니의 말은 이랬습니다. 주말에 오빠 부부가 약속이 있다며 아빠에게 하루만 아이들을 봐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어제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밤새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아침엔 신혼 가지만 계속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그런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만약 새언니 말대로 아빠가 갑자기 나가서 안 들어왔다면 아빠와 연락이 안 되는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저희에게 연락해 공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 즉시 어디시냐고 하면서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어디냐고 다그치던 새언니 말투에서 어제 보았던 아빠의 처진 어깨와 깊은 한숨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단점에 빠져있는 아빠의 모습들이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후 깨어난 아빠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빠는 자세한 말 대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오빠네와 살기 싫다고 합니다. 이 나이 들어서 똥개마냥 집만 보고 앉아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딸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자존심 상하겠지만 잠시 그런 건 내려놓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힘겹게 말을 꺼내었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오빠 부부는 거의 매 주말 약속이 있다면서 아빠에게 애들을 봐달라고 하고 나가곤 했고 어떨 땐 둘이 여행도 다녀오고 하더라네요. 물론 평일에도 아이들과 아빠만 두고는 심야 영화를 보고 온다. 소주 한잔하고 오겠다 하면서 나가서 늦게 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또한 새언니가 집에서 거의 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랬기에 아빠가 아이들 밥을 하고 반찬은 집 앞 반찬 가게에서 사와서 먹이고 가끔씩은 배달 음식을 먹곤 했답니다. 정말 이것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 더 어이없는 건 오빠 부부가 아이들만 데리고 네 가족이 아빠만 빼고 넷이서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물론 매번 아빠를 모시고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빠가 집 지키는 개도 아니고 너무하지 않나요? 대부분은 여행을 가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가방 끌고 옷 차려 입고 나가고는 며칠씩 있다가 집에 오고 여행 다녀오고 나면 조카들이 어디 갔다 왔다 이러며 떠들어대니 알게 되곤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저희 집에 오신 그 주말에도 새언니가 주말에 오빠와 부부 동반으로 약속이 있다면서 통보하듯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체념을 하고 자는데 꿈에 엄마가 나와서 아빠 손을 잡고는 그렇게 울더랍니다. 아빠도 잠결에 같이 울다가 꿈에서 깼는데 아빠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냥 옷 몇 벌만 싸서 무작정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당신 모습이 너무 처량해 무작정 저희 집으로 왔다 하시더군요.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아니, 아무리 부모에게 정이 없기로 저럴 수가 있나요? 평상시에 효도의 효자도 모르던 놈이 우리 오빠인데 엄마 돌아가시고 갱생이 좀 되어 아빠를 모신다고 했나 싶어 혼자보다는 가족과 함께가 낫다며 합가찬성한 제 스스로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잠시 오빠가 아빠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받으니 아빠 거기 계시냐고 오늘 약속 있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갑자기 외박을 해서 지금 자기네 입장에 말이 아니라면서 당장에 아빠 모셔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도 아깝지만 욕이란 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야, 너 미쳤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야, 안 미쳤어. 안 미쳤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지. 그때 내가 미쳤었나 보다. 오빠는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아빠를 오빠와 함께 사시라고 했다니. 이제부터 아빠는 나랑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진짜. 야, 그래 너랑 살든 뭐든 마음대로 해. 다 알겠는데 오늘은 오셔서 우리 애들 좀 보라고 해. 우리 지금 나가야 한다고. 니네 장인 장모 불러서 보라고 해.
그리고 다음날 아빠의 짐을 가지러 오빠네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새언니는 아니 아가씨,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혼자 된 아버님 모시면 아버님은 우리 애들도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그걸로 어른이 삐쳐서 집을 다 나가시고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운데요? 새언니가 늙은 시부한테 애 맡긴 게 부끄러워요? 허, 지금 내 말 뜻 이해 못해요? 머리에 돌이 들었나? 아버님이 그러고 집 나갔다는 게 자식으로서 창피하다고요. 사춘기 어린애도 아니고 꼭 따르기 일러 바치러 간 꼴이잖아요. 새언니의 돌을 넘은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뺨을 한 대 올려 붙였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제 뺨을 똑같이 때리더군요. 잘 됐습니다. 한 대만 때리기엔 분이 안 풀렸는데 새언니가 맞받아 쳐주니 저도 또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세게 같은 쪽 뺨을 올려 붙이고는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야, 너 내가 올케 언니라고 언니 해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니? 어디 나이도 어린 게 눈가를 치켜뜨고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왜? 억울하냐? 그럼 또 쳐봐. 너는 아직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서 모르나 본데 엄마 그렇게 보내고 혼자 남은 아빠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을 네가 함부로 대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며 도끼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새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치켜떴던 눈도 내리깔더군요. 새 언니에게 아빠의 방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한바탕 한 건 한 거고 짐을 챙겨야 하니까요. 그러자 위층이라고 합니다. 오빠 집은 아파트 탑층의 복층이거든요. 위층이 완전한 방도 아니고 천장이 삼각형으로 솟은 다락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그 다락이 아빠 방이었더군요. 분명 아래층에도 방이 4개나 되는데 말이에요. 계단이 가파르기도 가파르고 무슨 창고도 아니고. 이제와 따지고 들면 뭐 할까요? 전 우선 그날 새언니에게 한 방 먹인 걸로 우선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집은 다 싸들고 우리 집으로 바로 모셨습니다. 아빠는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지만 당장에 가 있을 것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고 오빠에게 합가하며 아빠가 보탰던 돈을 다시 뱉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오빠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기에 남매 연을 끊더라도 아빠를 위해 받아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써서 고소를 했습니다. 부양을 목적으로 재산을 갈취하고는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요. 긴 싸움이었고 아빠도 그 과정 중에 힘들어했지만 결국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빠네와 연을 끊었습니다. 이후 아빠는 우리와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아빠의 고향인 동해에 작은 단독을 짓고 내려가셨습니다. 동해가 그리 멀지도 않기에 우리 가족들은 아빠를 자주 찾아 뵈었어요. 엄마를 잃고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들마저 잃은 아빠는 참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자연과 함께 사시면서 이웃이 분양해준 새끼 강아지를 가족 삼아서 마음을 치유하며 사셨죠. 우리 아이들은 방학만 되면 할아버지 집에 갔고 그렇게 내려갈 때면 보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오더군요. 참 고맙게도 사내 아이들인데도 외할아버지 잘 따르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살갑게 했습니다. 이후 큰아들이 군대를 전역을 했을 때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면서 혼자 가기 심심하다며 외할아버지를 모시고는 같이 여행을 하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참 효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고향집으로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앞으로 여주에 땅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엄마 생전에 엄마 사촌 언니 되시는 분과 땅을 같이 샀다고 합니다. 당시엔 정말 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은 평당 가격이 꽤 나간다고 합니다. 땅을 팔고 싶어도 한 사람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규모 카페를 짓겠다며 땅을 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팔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빠가 손주들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장가 갈 때까지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이럴 때 쓰라고 그때 사뒀나 보다. 내가 그때 그걸 왜 사냐 잔소리 그렇게 했는데. 아빠, 이제 아빠한테 남은 게 뭐 있다고 그것 먼저 우리 애들을 준다고 해요. 우리 애들은 내가 알아서 장가 보내니 걱정하지 마요. 그 녀석들이 날 살뜰히 챙겨주는 게 예뻐서 할애비로서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아빠 그러지 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 그놈한테 빼앗기기밖에 더 하겠냐? 하시더라고요. 아빠의 그 말에 망치로 머리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이후 아빠는 땅을 팔아
저희 아이들에게 반씩 상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의 기쁜 뜻을 설명해주고 결혼할 때 꼭 집 살 때 보태고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다짐에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빠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간 오빠가 연락처도 바꾸었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바로 연락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노력하면 누군가와라도 연락이 닿았겠지만 그냥 오빠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끼리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느덧 아빠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아빠의 재산은 제가 다 챙기고 있었죠. 아참 그 사이 큰아들은 장가를 갔고 저는 빠르게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고 보니 저희 아빠가 저희 아이들을 왜 그리 예뻐했나 알겠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누구인가 싶어 받았는데 오빠더군요. 내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오빠. 오빠는 제게 아빠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돌아가셨어. 뭐?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오빠 연락처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었잖아. 오빠가 먼저 연락 끊었잖아. 아빠를 그렇게 개만도 못하게 취급해놓고 아빠 돌아가셨을 때 와서 죄송했다고 무릎 꿇고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었니? 만약 그때 오빠가 그랬다면 내가 오빠 가만 안 뒀을 거야. 어디 자식이 돼서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말이야.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전화하는데 아빠는 왜 찾는데 그 좋아 죽는 네 마누라랑 애들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 오빠는 제 말에 낮은 한숨을 쉬더군요. 날선 말을 내뱉으면서도 오빠에게 미안하진 않았습니다. 더한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던 오빠는 제게 나 이혼했어. 뭐? 이혼? 왜? 완전 천생연분이었잖아. 두 부부가 똑같아서. 그 사람이 바람났어. 재산도 홀랑 날려서 상간남 앞으로 다 돌리고 아무튼 나 알고지 됐어. 그래서 나랑 아빠 찾는 거야? 인간아 정신 차려.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남보다 못하다고. 그건 오빠가 자초한 거고 오빠가 우리를 그렇게 대했어. 그러니까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 그래도 야, 나 네 오빠야. 오빠? 웃기고 있네. 나한테 오빠는 그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말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 근 1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이미 굳은 살 박혀서 오빠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 오빠랑 통화할 일도 없을 거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아참, 집으로도 찾아오지 마. 그때 그 집에서 이미 이사 나왔으니 남들한테 피해나 주게 될 거야. 아무도 죽을 때까지 서로 소식도 모르고 살자. 연락하지 마.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정말 몸속더 깊은 곳에서 한 맺히는 울분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조금 더 건강히 행복하게 살다 가실 수 있던 아빠가 오빠 부부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며 받은 마음의 상처에 더 오래 살지 못하신 것 같아서 말이죠. 게다가 하나 있는 아들이 연락마저 끊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얼굴도 못 보고 가셨으니 아빠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물론 차단을 해서이겠지만서도요. 하지만 만이 하나 살아가면서 오빠에게 다시 한번 연락이 오거나 마주치게 된다면 이번보다 더한 말을 해서라도 아빠의 고통을 알게 해줄 겁니다. 이런 제가 너무하고 꽁한가 싶지만 전 정말 용서가 안 되거든요. 며느리야 남이라 치지만 아들 녀석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랬는지 이제와 가족들에게 버려지니 동생을 찾는다? 기가 막혀서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 행동에 대해 일절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